네, 안녕하세요. 평주 정보 스텝입니다. 네, 12월 15일 마감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FOMC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제 FOMC 자, 결과에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계신가요? 음, 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월의 이제 연설에서 네, 이제 FOMC 결과에서 이제 나온 얘기를 쭉 보면은 일단은 내년의 금리는 이제 4점 아니다 5.25까지 얘기가 나왔죠. 전도표상에서는 이제 평균값인 중간값이 이제 5.1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5.25 정도까지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2024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까지 보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나온 얘기들이 음, 전부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예상 범위 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더 안 좋은 얘기는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전부 다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제 다시 조정으로 바로 돌아섰냐라고 하면은 이제 CPI 발표를 하고 나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파월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비둘기적으로 조금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만 조금 네 나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나빠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악재성은 없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게 지금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딱히 되게 안 좋게 볼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 결과치를 가지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5.25까지라고 했으니까 음, 지금 이제 남은 이제 숫자는 0.75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서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0.5를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25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0.25를 세 번 이렇게 올려가지고 0.75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 금리였고요. 2022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 금리에서 금리가 4.5%까지 올라갔죠. 이번에 0.5를 발표를 하면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2024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올릴 수 있는 금리는 0.75, 현재 나와 있는 발표 내용으로만 보면은 0.75가 남았고, 이제는 뭐 속도 조절, 뭐 완화, 자, 요런 것들이 일단은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남은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올해 한 해는 4.5나 0에서 4.5까지 올랐는데 이제 그 폭은 크진 않은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자, 그러면 5.25까지 올렸어요. 2023년에. 자, 그러면 이 기준에서 음, 이 기준에서 어 이제 만약에 이제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더 올리겠다. 파월이 좋아하는 발언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2%. 자, 이거 안 잡히기 때문에 뭐 더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악재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정상 범위 내에서만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기준에서의 금리 상황에서 과연 경제가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은 경기가 침체가 되느냐,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또 보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의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 지표 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 현재로서는 보시면은 올해 잘 버텨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거고 내년보다는 내후년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요것만 좀 조심하고 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제 FOMC 발표에서는 딱히 악재가 나온 건 없었다. 원래 이제 5%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이 나오면서 CPI 발표가 이제 전달에 나오니까 요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감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조금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걸로 악재성으로 바라볼 건 아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 어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락을 했지 그 이상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FOMC 결과를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움직였던 애들과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먼저 볼까요? 자,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과연,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 내 끝이 아닐까. 내지는 이거는 약간 좀 단기성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이제 깊게 설명을 안 드리고 저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좀 순환했죠. 이제 어제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애들은 좀 크게 오르고 어제 좀 올랐던 애들은 조금 빠지고 이제 선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이거를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걸 먼저 볼게요. 지금은 이제 트리플 데믹이라는 키워드가 생겼습니다. 뭐 팬데믹, 엔데믹부터 해가지고 이제 트리플 데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이 되고 있죠. 겨울철 이제 마지막 재유행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중국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보다 더 걸린다고 하는 지금 독감, 거기다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까지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의 우려가 생기면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한 나라에서만 이제 그 풍기 현상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이제 미국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이제 트리플 데믹. 이게 이제 유행. 그리고 그 기간을 이제 어디까지 보냐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방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뭐 9개 주에서 성이라고 하죠. 이제 중국은 이제 뭐 변이가 뭐 발견이 되었고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때까지의 피크는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여기에 관련된 뉴스들, 그 다음에 뭐 또 의학 원료품, 뭐 감기약, 해열제에 대한 뉴스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약간 조금 시장에서 좀 흐름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는 약간 이런 이제 중국 키워드. 그러니까 요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5G 관련주인데 오늘 뭐 HFR이 그 신고가 나왔죠.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 자, 요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5G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 화웨이 등 5G 기업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뭐 미중에 대한 또 패권 다툼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뭐 반도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자국 이제 중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 하면서 이제 중국 반도체 관련주가 또 상승을 했었고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5G 기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다시 이제 또 5G 쪽으로 오늘 좀 수급이 좀 몰리기도 했었는데, 자,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왜 자꾸 때려요? 뭐가 왜 자꾸 때릴까요? 중국을 자꾸 때리는 이유. 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진짜 그냥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견제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견제하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 이제 수출 규제 했었을 때 약간 그런 부분 때문인 거죠. 계속 이쪽이 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 그 전쟁, 세계 대전 이후에 경제 1위 국가로 올라왔는데, 이제 중국이 계속 올라오니까 얘네들도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계속 때려요. 그런 중국이 지금이 그런 중국, 그러니까 미국도 무서워하는 그런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고 열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국 키워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좀 보시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 흐름에서 조금 나왔던 거는, 이제는 좀 더 그 섹터 영역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중국에 판매하는 것들도 많이 올라요. 그냥 오늘은 뭐 경남 제약이야. 워낙 이제 저기 중국에 원래 레모나 판매가 유명했으니까, 또 약국에 약 사러 가면은 또 옆에 레모나 보이면은 또 비타민 C고 이것도 뭐 면역에 좋다고 하니까 또 사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은 뭐 마트에 뭐 복숭아 통조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그걸로 해가지고 관련주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진짜 제품 중에서 비타민 C는 엄청 많으니까. 아무튼 이제 뭐 중국에 판매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좀 더 다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도 이제 같이 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뭐 소비재에 대한 키워드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웹툰이랑 원전 쪽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 딱 장전 뉴스는 딱 요렇게 드렸어요. 많이 안 드리죠 항상. 네. 오늘 뭐 8cm 눈 온다. 자, 이게 좀 간단하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틀 전에는 4cm 온다고 했었는데 별로 쌓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눈 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올랐다가 이제 제설 관련주로 이제 염화칼슘 뿌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안 쌓이니까 어제 또 마침 또 좀 빠졌어요. 빠지니까 이제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 8cm로 늘어났죠. 이제 두 배가 늘어나니까 이번에 쌓이겠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만약에 이게 8cm가 아니라 3cm였다 라고 하면은 오늘 이거는 딱히 볼 필요는 없었겠죠. 4cm 온다 했을 때도 안 쌓였는데 3cm 온다고 쌓이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같은 맥락으로 이 원전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르키예, 옛날 이제 터키죠. 터키에 이제 4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원전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또 이제 12월 달이라서 내년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공동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튀르키예 원전 수출의 물꼬를 튼 셈이다. 자, 여기서 좀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최근에 이제 폴란드 이제 수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원전 수출이 시작을 알렸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이제 계속 진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했던 원전 수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중요했던 거는 이 바로 40조라는 규모예요.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됐었을 때는 40조까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40조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 이게 13년 전이라고 합니다. UAE에 판매 그 수출을 했던 게 이제 20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40조 규모라는 거는 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3년 전에 UAE의 20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금액을 갱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규모가 중요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요거는 이제 23일 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원래 12월 달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일정이 나왔습니다. 23일로. 대전은 이제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네요. 먼저 해버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웹툰에 대한 부분인데, 웹툰은 제가 여기 영상 코너를 통해서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이제 웹툰 기반으로 40편 이상의 이제 작품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히트를 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수저. 이거는 그렇게 흥행 못했다라고 했고,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등등 이제 네이버 웹툰 통해서 26건,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쪽에서 사내 맞선, 징크스 연인, 술꾼 도시 처녀들, 좋아하면 울리는 등, 자 이러면서 11편이 탄생을 했다. 자, 왜 이렇게 웹툰을 기반으로 많이 만들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부담이 없죠. 왜냐면은 웹툰에서 인기가 있었던 작품은 일단은 그 스토리나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 측면에서 이미 보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이제 쭉쭉쭉 이제 그리면 되는 거니까 표현하기도 편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그러니까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유명한 작가한테 맡겨가지고 좋은 작품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만들어주는 걸로 만들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초이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 웹툰 기반의 많은 것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게 이제 올해 40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넵튠 IP 웹툰, 네, 굳이 이제 드라마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또 IP 하면은 또 나 혼자 레벨업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이게 뭐 게임부터 해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자 요런 것들 해가지고 오늘 또 DNC 미디어,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계속 강한 거죠. 좀 쉬는 날도 있는 거고. DNC 미디어 요런 것들도, 자 요런 부분만 잘 견디면은 요런 파동 먹는 건데, 아무튼 뭐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웹툰 부분이었고요. mRNA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뭐 그런 게 있었죠. 오늘이 아니죠, 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마카오를 간다, 기억나시죠? 마카오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백신 맞기 싫어요. 못 믿겠어요. 자, 이거예요. 그럼 마카오 가면은 뭘 맞을 수가 있냐면은 독일로 기억을 하는데 독일 쪽에 이제 mRNA 백신을 맞을 수 있어요. 자, 이게 그 차이가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이제 백신이 들어왔었던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모더나 들어오고 화이자가 들어왔어요.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나중에 거의 다 이쪽 맞았잖아요.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네 둘은 mRNA 백신이고요. 형식의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기본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팬데믹 코로나19라는 거를 겪으면서 mRNA 형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히트를 쳤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더나나 화이자가 다 가져가 버렸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 mRNA에 대한
어, 앞으로 또 이런 역병이 또 돌 수도 있는 거고, 빨리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연구 개발 추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꽤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는 있었는데, 그 뒤로 딱히 움직임이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뉴스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조금 소외되었던 섹터가 바로 mRNA인데, 중국 이제 마카오 가가지고 이런 mRNA 형식의 백신을 맞고 싶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였죠. 모더나. 음, 자, 모더나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게 이제 mRNA를 이제 항암제 개발까지도 이제 영역을 확대를 해 나가면서 이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같이 전달드렸던 게 이제 소마젠이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제가 장전에 뉴스를 드릴 때는 이게 유료 기사라서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다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소마젠 뭐 이렇게 하고, 네,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와버렸죠. 어제는 이제 갭상승 했다가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 것도 이제, 네, 충분히 갈 수가 있는 흐름의 이제 모습이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차차 좀 뭐 소재거리가 없는 날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소마젠에 대한 뭐 최대 주주 마크로젠, 그 다음에 이런 mRNA 쪽으로, 그 다음에 뭐 모더나, 화이자, 그 다음에 mRNA, 이 세 가지 키워드 쪽으로 봤었을 때 뭐 진원생명과학, 서린바이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오히려 저점을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투자를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가 글쎄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기에는 조금의 소스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거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자고요. 네네. 왜 제가 떨고 있죠? 예. 뭔가 좀 더 이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킬 만한 뭔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이 분위기가 워낙 좋고, JP 모건 헬스케어도 앞두고 있고, 어, 또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미국의 어, 모더나 주가 흐름을 먼저 선제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또 뉴스들을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이제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특정 섹터를 찝는 게 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이제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이렇게 뭐 개인 의견,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FOMC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 아직까지는 악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으로도 오늘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막판에 오히려 현물에서는 좀 땡기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초반엔 좀 팔다가, 이게 약간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3분봉 코스닥 차트인데, 어제 거랑 같이 해서 연결해서 볼게요. 일단은 어제 수급이 들어왔었을 때 이거를 시그널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 뒤에를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FMC에서 그렇게 좀 실망스러운 이제 미국 그 마감 증시가 마감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개파락한 다음에 이렇게 땡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 갭을 메꾸고 자리에서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수급의 이제 그 매도세에 대한 변동성을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쭉 빠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좀 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을 할 시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선제적으로 먼저 시그널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거든요. 충분히 이제 대응할 시간이 된다라는 점.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은 미국에서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FMC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다음날
또 180도 바뀌는 증시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기억들 나시나요? 오랜만에 하더라도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의 이제 이게 해석하는 거에 대한 약간 분위기가 요랬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분위기가 바뀌고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재해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지 오늘 미증시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FOMC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부분이다. 악재적으로 볼 부분은 없다. 요게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수급 섹터들이 어제 올랐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어제 뭐 들어왔다 해가지고 물량이 다 나가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요거는 수급적으로 좀 더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소량이긴 하지만,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좀 반등이 나오면 좋을 텐데, 올리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는 거는 오늘도 조금 네,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오늘 밤 미증시,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해석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후의 수급,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영상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